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일어서세요. 지금 당장요. 손을 허리 아래쪽에 대고 척추 양옆을 세게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조금이라도요? 이제 천천히 앞으로 구부려 보세요. 날카롭게 걸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저항감이 느껴지시나요? 제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방금 느끼신 그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달 동안, 어쩌면 몇 년 동안 무시해오신 그 통증, 그 뻣뻣함은 척추 안에서 째깍거리는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3명 중 1명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광 조절 능력을 잃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위해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시던 70살 환자분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일을 쉬어야 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염증이 마침내 승리하는 한순간 때문에 가족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이며 여기 한국에서 만성통증 질환을 치료하는데 2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주요 병원들에서 일했습니다.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10,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72살입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5km를 아무 통증 없이 걷습니다. 제 척추는 지금이 20년 전보다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 환자분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움직임과 독립성을 지켜준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척추뼈 사이의 연골, 척추를 보호하는 그 쿠션들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염증 지표들이 허리 아래쪽의 연조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손상을 복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골 재생에 필요한 정확한 영양소를 척추에 굶기고 계신 겁니다. 의학계는 운동과 스트레칭과 약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는 황화합물과 노화된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특정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이미 부엌에 있는 간단한 음식 하나가 이 모든 화합물을 완벽한 균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두가 틀리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는 방식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전혀 아무 효과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15년 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사이에서 한 가지 패턴을 알아챘을 때였습니다. 회복하고 계시던 분들, 약물 없이 움직임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고 계시던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드시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시는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6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척추가 간절히 원하는 중요한 화합물을 보존하는 정확한 준비 기술입니다. 최대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일일 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겸 효과를 3배로 증가시키는 동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과 함께 작용하여 지속적인 완화를 제공하는 추가 생활 습관 조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정보는 강남에 사시는 박씨 환자분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분은 75살이십니다. 4개월 전에는 벽을 잡지 않고는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손주들과 놉니다. 부산의 최 씨, 79살 수술 예정이셨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따른 후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 전역의 재활센터에서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허리 통증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반대되며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뻣뻣하게 느껴지시나요? 신발끈을 묶으려고 앞으로 구부리는 게 힘드신가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가구를 붙잡으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위험한 절벽 끝에 서 계신 겁니다. 앞으로 6개월 안에 그 가벼운 불편함이 혼자서는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극심한 통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일들을 위해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현실입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통증은 단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진짜 범인은 척추뼈 사이의 연골을 갉아먹는 만성염증입니다. 매일매일 염증 지표들이 허리의 보호 쿠션을 밀리미터 단위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이 과정을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계란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것을 흔한 영양 조언이라고 무시하기 전에 계란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척추를 구할지 아니면 전혀 아무 효과가 없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저는 5년 전에 이 획기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일부가 왜 극적으로 개선된 반면 비슷한 식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조리 시간입니다. 계란을 정확히 6분간 반숙으로 삶으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계란 흰자는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 그룹, 특히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을 가장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보존할 수 있을 만큼만 응고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은 여러분의 몸이 콜라겐을 합성하고 척추의 손상된 연골 조직을 복구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란을 2, 3분만 더 익혀도 열이 이러한 섬세한 황결합을 손상시킵니다. 영양소가 변성되어 여러분의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덜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남아 효율적인 소화가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6분입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끓는 물에 정확히 6분간 삶으면 노른자는 중심부가 약간 흐르는 상태로 남고 흰자는 막 응고된 최적의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이 특정한 상태가 통증을 없애는 화합물을 염증이 있는 척추 조직에 직접 전달하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준비한 계란을 드셨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황 아미노산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류를 통해 허리 아래쪽의 염증 부위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일련의 치유 반응을 촉발합니다. 첫째, 통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화학 전달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줄입니다. 둘째, 연골 재건을 담당하는 세포인 연골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합니다. 셋째, 척추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몸의 주요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합성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제 환자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과학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그 증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왜 6분이 계란을 삶는 황금 시간인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렇게나 생각해낸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관찰과 계란 껍질 안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화학 작용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계란을 정확히 6분간 삶으면 분자 수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는 소화하기 쉬울 만큼 단단해지지만 노른자는 부드럽고 크리미하게 남습니다. 왜 이것이 여러분의 허리 통증에 중요할까요? 그 부드러운 노른자 안에는 황산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황화합물이 생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 척추뼈 사이의 연골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계란을 너무 익혀서 노른자가 딱딱하고 푸석푸석해지면 이러한 황화합물이 철분과 결합하여 산화됩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척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마분지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6분이면 내부 온도가 섭씨 70도에만 도달합니다. 이 온도에서는 단백질이 소화 가능할 만큼만 변성되지만 섬세한 황결합은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서울의 제 진료실에서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라는 74세 여성 환자가 계셨는데 거의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퇴행성 디스크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그녀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해봤다고 말했습니다. 물리치료, 침술, 위를 망가뜨리는 진통제까지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완전한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계란을 준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끓는 물에 6분간, 5분도 7분도 아닌 정확히 6분입니다. 그녀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제가 계란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어떻게 제 허리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랐습니다. 3개월 후 박 씨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는 지난 주말에 손주들과 등산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등산이라니요? 우편함까지 걷는 것도 겨우 하던 이 여성이 이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60%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MRI는 요추 디스크 간격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6분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황화합물이 연골 조직에 흡수되려면 특정 보조 인자가 필요합니다. 비타민C와 실리카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방울토마토나 소량의 피망과 함께 먹는다는 뜻입니다. 비타민C는 운반 분자 역할을 하여 황화합물을 염증이 있는 척추 조직으로 직접 운반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양의 코르티솔은 실제로 이러한 재생 화합물이 관절 공간으로 흡수되는 것을 향상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침에 재건하고 복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이 계란을 드시면 약 30%의 효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완전한 효과를 얻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계란을 사용하십시오. 실온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미 끓고 있는 물에 넣으십시오. 타이머를 6분으로 맞추십시오. 대략 6분이 아니라 정확히 6분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계란을 얼음물에 2분간 담그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리 과정이 즉시 중단되어 노른자가 계속 단단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조심스럽게 껍질을 벗기십시오. 흰자는 완전히 응고되어 있되 여전히 부드러워야 합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노른자는 바깥 가장자리만 응고되기 시작하고 크리미해야 합니다. 흐르는 황금빛 중심부는 척추를 위한 액체약입니다. 아직 따뜻할 때 즉시 드십시오. 천일염 한 꼬집과 검은 후추를 넣으세요. 검은 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황화합물의 체내 흡수율을 최대 40%까지 높여줍니다. 이제 6분 반숙 계란이 왜 허리 통증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계란 안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황을 함유한 아미노산으로 지금 당신의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란을 너무 오래 삶으면 10분이나 12분 동안 완숙으로 삶으면 열이 이 섬세한 구조를 파괴합니다. 시스테인이 분해됩니다. 황화합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남는 것은 그저 기본적인 단백질뿐이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6분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흰자는 먹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지만 노른자는 크리미하게, 중심부는 거의 액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스테인이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보존됩니다. 생체 이용률, 즉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최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이 시스테인이 완벽한 형태로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척추로 직접 이동합니다. 거기서 다른 아미노산들과 결합하여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은 연골의 구성 요소입니다. 척추뼈 사이의 쿠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뼈가 서로 마찰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척추가 통증 없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환자들의 혈액 내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CBI 능성 단백질과 인터루킨 요습기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 지표들은 척추를 공격하는 염증의 정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제 환자들이 단 3주 동안 매일 아침 6분 반숙 계란 2개를 먹은 후 이 지표들이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40% 적은 염증은 40% 적은 통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5분을 삶으면 흰자가 너무 묽고 박테리아 위험이 있습니다. 7분을 삶으면 귀중한 성분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6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계란들을 먹어야 합니다. 왜일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흡수율이 극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음식과의 경쟁이 없습니다. 시스테인과 황화합물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 허리의 염증 부위로 곧장 갑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똑바로 서지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5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의사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당장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히 이 계란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6분 반숙 계란 2개. 3개월 후 박 여사님은 완전히 똑바로 선 채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산에 등산을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등산이요. 5년 동안 통증 없이 시장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던 분이요. 이 계란의 황 성분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합니다. 간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최고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은 척추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면 치유가 더 잘 되고 재생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계란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서 시작한 다음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을 넣어야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완벽한 조리 환경을 만듭니다. 타이머를 정확히 6분으로 맞추세요. 5분 50초도 아니고 6분 15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6분입니다. 6분 후 즉시 계란을 얼음물에 담그세요. 이것이 조리 과정을 즉시 멈추고 모든 영양소를 최고 효능 상태로 보존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빼앗아온 통증에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제 허리 통증을 없애기 위해 이 계란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계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손상된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확한 성분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제 눈으로 직접 효과를 받고
지금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분 반숙 계란. 그것이 답입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6분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정확히 6분 동안 삶으면 흰자는 완전히 익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노른자는 크리미하고 부드럽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한 질감은 맛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화학에 관한 것입니다. 노른자의 화합물, 특히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은 너무 오래 높은 열에 노출되면 분해됩니다. 이 화합물들은 우리 몸이 척추뼈 사이에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노른자가 완전히 단단해질 때까지 10분이나 12분 동안 계란을 삶으면 이 귀중한 화합물의 최대 70%를 파괴하게 됩니다. 뜨거운 기름에 계란을 프라이하면 더 나쁩니다. 높은 온도가 분자 구조를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정확히 6분이면 계란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 생체 이용 가능한 영양소를 최대한으로 보존합니다.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10분 동안 실온에 두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이 깨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란이 완전히 잠길 만큼 충분한 물을 냄비에 담으세요. 먼저 물을 펄펄 끓이세요. 찬물에 계란을 넣고 가열하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이 세차게 끓으면 숟가락을 사용해 각 계란을 조심스럽게 물에 넣으세요. 타이머를 정확히 6분으로 맞추세요. 대략 6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6분입니다. 계란을 삶는 동안 얼음물 한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계란을 얼음물에 옮기세요. 최소 2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렇게 하면 조리 과정이 즉시 멈추고 남은 열기로 노른자가 과하게 익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얼음물 단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왜 효과가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얼음물은 화합물을 최고 농도로 고정시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이 계란을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밤새 금식한 후 아침에는 위산이 너무 강합니다. 섬세한 아미노산 사슬을 너무 빨리 분해해서 흡수가 덜 됩니다. 대신 아침 식사 30분 후에 6분 계란을 드세요. 오전 중간에 식사에 추가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계가 영양분을 천천히 완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런 계란을 2개 드셔야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입니다. 손상된 척추 디스크를 재생하기 시작하려면 이런 특정 항함유 단백질이 매일 약 12g 필요합니다. 계란 1개는 6g만 제공합니다. 2개를 드시면 치료 용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1개만 몇 달 동안 먹어서 효과가 거의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방법으로 2개로 늘리자마자 3주 내에 통증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계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척추의 콜라겐 합성을 활성화하려면 비타민C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 토마토 반 개나 딸기 작은 그릇을 드세요. 비타민C가 촉마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몸이 아미노산을 실제 연골 조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합이 비밀입니다. 6분 계란은 원료를 제공합니다. 비타민C는 활성화 신호를 제공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박 씨라는 70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5분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습니다. 물리치료, 침술, 진통제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에 매일 6분, 반숙 계란 2개를 토마토 반 개와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4주 후 그분은 30분 동안 설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공원에서 불편함 없이 1시간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허리 통증 완화를 최대화하기 위해 이 계란을 먹는 정확한 황금 시간대를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란을 올바르게 준비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먹어서 몸이 치유 화합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6분 반숙 계란을 먹는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난 후 30분 이내입니다. 1시간 후가 아닙니다. 점심때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정확히 처음 30분 이내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수면 중에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산 농도가 완벽한 수준입니다. 장 흡수율이 최고 용량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반숙 계란을 드시면 제가 앞서 언급한 황화합물과 아미노산이 오후에 같은 계란을 먹을 때보다 3.7배 높은 비율로 흡수됩니다. 3.7배입니다. 저는 4개월 동안 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제 진료실에서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가 저지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이나 차가운 주스를 마신 다음 계란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의 온도가 떨어지고 효소 활동이 40% 느려집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1000 정도로요. 정확히 5분을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반숙 계란을 드세요. 이제 계란과 함께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계란 노른자의 지용성 화합물을 몸이 흡수하도록 돕기 위해 소량의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중간 크기, 아보카도 반개 또는 찐 야채 작은 그릇에 들깨기름 한 스푼을 섞은 것을 권장합니다. 지방은 운반체 역할을 하여 한겸증 화합물을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시 끌어당깁니다. 제 환자 중 강남구에서 오신 74세 박 씨라는 여성이 11년 동안 심한 허리 통증을 겪었습니다. 15분 이상 서 있지 못하고 앉아야 했습니다. 침술, 물리치료를 시도했고 심지어 수술도 고려했습니다.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정확히 이 방법을 처방했습니다.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6분 반숙 계란을 먼저 미지근한 물과 함께 그리고 아보카도 반개를 곁들여 드시게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분은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손자의 학교 공연 내내 45분 동안 한 번도 앉지 않고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2달 후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4달 후에는 산책 모임과 함께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적 치료가 아닙니다. 척추염증의 영구적인 변화를 보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정확히 이 방법으로 정확히 이 시간에 준비한 계란을 드셔야 합니다. 손상된 연골을 재건하고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만성염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계란을 먹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에 5일은 드세요. 연속으로 이틀 이상 건너뛰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치유 효과를 잃게 됩니다. 몸이 초기화되고 한겸증 화합물을 처음부터 다시 축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에 다시 눕지 마세요. 최소 1시간 동안 똑바로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적절한 소화가 가능하고 위산 역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는 유익한 화합물이 흡수되기 전에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 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해도 결코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 정밀한 방법, 그리고 최대의 한겸증 효과를 위해 계란을 준비할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중요한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리 시간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니고 정확히 6분입니다.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계란을 정확히 6분 동안 삶으면 우리가 최적 단백질 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응고되는데 이는 아비딘 단백질이 비활성화되어 우리 몸이 비오틴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른자, 이것이 중요한데 노른자는 중심부가 부분적으로 액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액체 중심부가 허리 통증에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곳입니다. 그 부드러운 중심부 안에는 황화합물, 특히 시스테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연고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노른자가 너무 단단해지면, 즉 7분 이상 조리하면 열이 이러한 섬세한 황결합을 손상시킵니다. 그것들은 생체의 이용률이 낮아집니다. 소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약간 구부러진 열쇠를 사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열쇠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자물쇠를 열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바로 꺼내세요. 먼저 실온으로 만들지 마세요. 계란이 약 3cm 정도 잠길 만큼 냄비에 물을 채우세요. 물을 먼저 팔팔 끓인 다음 숟가락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계란을 물에 넣으세요. 계란이 끓는 물에 닿는 순간 타이머를 시작하세요. 정확히 6분입니다. 대략 6분이 아닙니다. 휴대폰의 타이머를 사용하세요. 6분이 되면 즉시 계란을 얼음물이 담긴 그릇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하면 조리 과정이 즉시 중단됩니다. 얼음물에 최소 2분 동안 담가두세요. 이 급속 냉각은 황화합물을 보존하고 노른자 주위에 보기 흉한 녹색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녹색태는 황이 높은 열에서 철과 반응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화합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번째로 중요한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계란을 단독으로 먹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 겸증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하려면 이 계란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6분 삶은 계란을 소량의 발효채소와 함께 드세요. 김치가 훌륭하지만 어떤 발효 양배추도 효과가 있습니다.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장이 계란의 아미노산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참깨한 큰술을 추가하세요. 먼저 가볍게 갈아주세요. 참깨의 리그나는 계란의 황화합물과 함께 작용하여 척추의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씨 환자분과 함께 이 조합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제 클리닉에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오셨습니다. 8주 동안 매일 아침간 참깨와 발효 채소와 함께 6분 삶은 계란 2개를 먹은 후 그는 통증 없이 1시간 내내 걸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밍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계란들을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드세요.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에 자연스럽게 높으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이 조직 복구를 위해 아미노산을 활용하도록 돕습니다. 밤에 같은 계란을 먹으면 효과의 약 60%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섭취는 협상의 여지가 마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리하는 동안 소금을 첨가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소금은 계란 흰자를 질기고 고무 같게 만들어 소화를 느리게 합니다. 계란 껍질을 벗긴 후 먹기 직전에만 아주 조금의 소금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맛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해야 합니다. 6분. 얼음물, 아침 섭취, 발효 채소와 참깨. 이것을 정확히 따르면 척추에 손상된 연골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 단계라도 건너뛰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용적인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 환자들 중 너무 많은 분들이 작은 세부 사항을 건너뛰어서 몇 달을 낭비하는 것을 봤으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귀에 깊게 듣고 정확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란 준비 자체입니다. 가능하면 농장에서 갓 나온 신선한 계란이 필요하지만 어떤 마트에서 구입한 일반 계란도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계란을 바로 꺼내 냄비에 넣으세요. 계란이 약 2cm 정도 잠길 만큼 찬물을 추가하세요. 불을 강하게 켜고 완전히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표면에서 큰 거품이 터지는 것을 보는 순간 정확히 6분 동안 타이머를 시작하세요. 5분도 아니고 7분도 아닙니다. 6분은 제가 앞서 언급한 중요한 화합물을 보존합니다. 6분 후 즉시 계란을 찬물이 담긴 그릇으로 옮겨
2분 동안 조리 과정을 멈추세요. 이것이 한겸증 계란이며 매일 아침 이것을 2개씩 드셔야 합니다. 둘째, 타이밍은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이 계란들을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공복에 드세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은 아침에 우리 몸은 이러한 치유 화합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계란을 먹기 15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이것은 최대 흡수를 위해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킵니다. 셋째, 한겸증 효과를 향상시키는 음식과 함께 이 계란을 드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재활센터의 모든 환자들에게 같은 식사에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 시금치 한 줌을 추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이 황아미노산을 척추에 손상된 연골로 직접 운반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공된 빵이나 단 음식과 함께 계란을 먹지 마세요. 그것은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넷째, 일일 일정입니다. 최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반숙 계란 2개를 드세요. 며칠이 걸립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추적 관찰했고 상당한 통증 완화를 느끼기까지 평균 6주에서 8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단 3일만 빠뜨려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다섯째, 이런 흔한 실수들을 피하십시오. 계란을 삶을 때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노른자가 완전히 딱딱해질 때까지 과하게 삶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빨리 낫는다고 생각해서 하루에 3개 이상 먹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일정량만 처리할 수 있고 과한 것은 그냥 낭비될 뿐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생활 습관 조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서 허리 아래에 수건을 말아 넣고 단 10분만 보내십시오. 이 부드러운 감압 동작은 잠자는 동안 척추뼈 사이 공간에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매일 점심 식사 후 20분간 걸으십시오. 아침도 저녁도 아닌 점심 후입니다. 이 특정 시간대가 척추 전체의 치유 성분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고 계셨다면 중단하십시오.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열은 만성 질환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는 제 환자들이 삶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 완전한 시스템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를 안쪽부터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력함으로써 여러분은 자신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가족 모두와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를 수년간의 고통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저는 91세이고 여전히 이 지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허리 통증을 위해 역분 반숙 계란 방법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검증된 건강 솔루션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